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했냐면 위치 벡터라고 해서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를 안다면 그 공간을 모두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적 이런 얘기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거를 이제 더 활용을 해봐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1차 함수라는 걸 배웠었고, 그리고 또 원의 방정식을 배웠었습니다. 그게 이제 벡터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응용이 돼서 결국엔 같은 얘기다 라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먼저 할 거는 직선의 방정식이란 건데, 자, 직선의 방정식 하기 전에 먼저 할 게 뭐냐면 우리는 방향 벡터란 걸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방향 벡터라는 것부터 좀 봅시다. 자, 방향 벡터라고 하면은 딱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방향이 중요하네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크기라는 건 존재해요. 벡터다 보니까 당연히 존재해야 되는데 이 크기라는 게 별로 영향을 안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부터 봅시다. 자, 보면은 이렇게 생긴 애와 이렇게 생긴 애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생긴 A 벡터라는 게 있고 이렇게 생긴 B 벡터라는 게 있고 둘이 평행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A의 벡터와 A의 벡터의 크기가 A의 벡터 크기의 3배가 B 벡터의 크기라고 합시다. 이거라면 자, 이제부터 봅시다. 자, 우리가 위치 벡터 상에서는 위치 벡터 개념에서는 위치 벡터가 뭐였냐면 시점이 원점인 벡터였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위치 벡터 개념 입장에서는 둘이 방향은 같아요. 그렇지만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A 벡터랑 B 벡터는 다르다라고 할 겁니다. 위치 벡터 입장에서. 근데 우리가 방향 벡터 입장에서는 보면은 방향 벡터라는 건 다른 거는 별로 신경 안 쓰고 방향만 따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같은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다시 얘기하면 이 A라는 벡터를 이 B라는 벡터를 이렇게 포갠다면 이렇게 같은 직선 위에 있다고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 방향 벡터 개념에서는 A 벡터와 B 벡터는 같은 방향을 따질 거고 A, B 벡터는 서로 평행하다라고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자 봅시다. 방향 벡터에서는 방향을 따지는 벡터이기 때문에 여기선 크기가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뭐가 중요하냐? 방향만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방향 벡터라는 게 이제 뭐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리고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거를 좀 보면은 자, 우리가 같은 방향이다 라는 표현을 좀 해볼 거예요. 같은 방향이다. 자, 얘가 의미하는 건 무슨 소리일까요? 자, 얘가 의미하는 거는 저희가 벡터 첫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 우리가 시점을 일치시켰을 때 같은 방향이면서 크기가 같으면 같은 벡터다 라고 하기로 했었어요. 그때 나온 같은 방향이란 같은 얘기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같은 방향이란 거는 시점을 일치시켰을 때 얘는 다시 얘기해서 시점을 일치시키면 한 직선 위에 있다 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한 번 더 생각한다면 시점을 일치시키지 않는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서로 평행하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러면 얘는 한 번 더 생각하면 두 벡터가 실수배 차이 난다. 다시 해서 실수배 관계에 있다 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방향 벡터에선 크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방향만 따질 거예요. 그러면 방향 벡터의 같은 방향이다라는 말은 시점을 일치시키면 한 직선 위에 있고, 다시 얘기해서 서로 평행하면서, 다시 얘기하면 두 벡터가 서로 실수배 관계에 있는 모든 벡터들은 방향 벡터라고 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시를 하나 들면, 우리가 A라는 벡터는 1,1이고 B라는 벡터는 2,2라고 한다면, 자, 1,1이랑 2,2는 위치 벡터 상에서는 다른 벡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A 벡터와 두 배가 B 벡터라는 실수배가 만족하기 때문에 A 벡터와 B 벡터는 같은 방향이다 라고 이제부터 생각할 겁니다. 참 별거 아닌 얘기죠. 그냥 방향에 대해서 이제부터 이렇게 정의를 하자 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방향 벡터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 라고 보면은 이제부터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나와요. 자,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직선이라는 게 뭔지부터 좀 봅시다. 자, 물론 이게 수학에서는 딱 정의라는 게 정해지진 않았어요. 쉽게 생각해서 뉴턴이 만든 미분이랑 라이프니츠가 만든 미분은 정의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뉴턴, 물론 근본적으로 봤을 땐 같지만 정의, 그 두 분이 한 정의는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라이프니츠는 기울기, 순간 변화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뉴턴은 물체 운동에 대해서 이제 생각한 게 미분이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다른 식으로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초등학교 때는 직선의 정의가 뭐였냐면 두 점을 연결한 끝이 없는 직선, 뭐 이런 식으로 배웠을 거예요. 계속 뻗어나가는 직선, 이런 식으로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고1 때 배운 정의는 뭐냐면 점 A, B에서 기울기가 M으로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얘를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면 일정한 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x, y라고 둔다면 기울기가 m으로 일정하대요. 그래서 x 빼기 a분의 y 빼기 b라는 기울기가 m으로 일정한 x, y라는 점들의 모임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얘를 정리한 y 빼기 b는 m의 x 빼기 a다 라고 지금까지 직선의 방정식을 써왔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정의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부터 벡터에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2차원에선 기울기라고 부르지만 3차원, 4차원 이렇게 점점 올라가다 보면 얘가 기울기라는 표현을 안 쓰고 뭘 사용할 거냐, 얘가 이제부터 저희가 아까 얘기를 했던 방향 벡터라고 쓸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울기가 m으로 일정한 점들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방향 벡터 와 평행한
점들의 모임이라고 할 겁니다. 자, 얘가 이제 무슨 의미를 하는지 이제 좀 봅시다. 자, 우리가 이렇게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어요. 그럼 이 위에 우리가 사실 얘를 x1, y1이라도 두는 게 편하긴 한데 그냥 이렇게 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a, b라는 점이 있습니다. 얘라는 점을 뭐 a라고 할게요. 됐죠? 자, 그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애들이 궁금한 거냐면 방향 벡터와 평행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원점이라는 애를 기준으로 방향 벡터를 이렇게 하나를 만들 겁니다. 근데 이 방향 벡터는 어떻게 되는 애냐면 얘랑 평행해야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럼 자, 이 방향 벡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잡을 건데 뭐라고 잡을 거냐? u라고 그냥 잡읍시다. 그래서 얘는 방향 벡터 u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할까요? mn이라고 할까요? 전체적으로 좀 바꾸고 싶긴 한데 우리가 m, n이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된다면 자, 이제부터 방향 벡터와 평행하대요. 한 점들의 모임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되는 점을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x, y라는 점들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점에서 이 x, y까지의 이 길이라는 애는, 이 벡터라는 애는 어떻게 되냐면 x 빼기 a, y 빼기 b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x 벡터라고 합시다. 이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생긴 x 벡터와 어떻게 된다? u 벡터가 평행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들 따라올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x 빼기 a, y 빼기 b라는 애는 t의 m, n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x 빼기 a가 tm이죠. 그러니까 x는 a 더하기 tm이다. 그리고 y는 b 더하기 tn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쓰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제부터 직선의 매개 변수화 아니면 매개 변수 표현식 이런 식으로 부를 겁니다. 매개, 왜 매개 변수냐면 t라는 알 수 없는 미지수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변수 표현식이다. 이렇게 이제부터 부를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꼭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냐 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t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t는 n분의 x-a고 또 t는 n분의 y-b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n분의 x-a는 n분의 y-b라고 하고 얘는 결국엔 뭐라고 하냐면 t랑 같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얘를 이렇게 생략을 하게 된다면 얘는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런 식의 모양이 됩니다. 직선의 방정식의 모양이. 그래서 얘는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이렇게 생긴 어떤 직선이라는 L이 있다면 이 L은 이 식을 만족하는 애고 얘를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매개 변수로 표현할 수도 있으면서 그냥 순수하게 x하고 y로만 표현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이 기울기라는 애가 뭐냐에 대해서 좀 봅시다. 자, 기울기란 우리가 알고 있듯이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에요. 근데 얘가 m이래요. 그럼 얘 다시 얘기하면 1분의 m이라고 써도 될까요? 자,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된다면 1 빼기 0분의 m 빼기 0이라고 해도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얘가 다시 얘기하면은 얘는 0,0에서 1,m까지의 기울기다 라고 해도 되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얘를 벡터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0,0에서 시점이 원점이 됐죠. 그 1,m까지라는 어떤 점까지죠. 그러니까 얘는 방향 벡터가 1,m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물론 원점에서 시작하니까 위치 벡터라고 생각해도 되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방금 했던 이 식을 한번 도입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점 A, B에서 방향 벡터가 방향 벡터는 1,m이다 합시다. 와 평행한 점들의 모임이라면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얘는 어떻게 아까 이 식에 의해서 n분의 x-a는 n분의 y-b라고도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n 1분의 x-a는 n분의 y-b다 라고 써도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y-b는 n 곱하기 x-a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직선의 방정식은 결국에는 벡터에서 봤을 때도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거랑 똑같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랑 이제부터 배울 직선은 다른 애가 아니다 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얘를 이렇게 쓴다면 x는 a 더하기 t가 될 거고 y는 b 더하기 mt가 되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겼던 우리가 직선도 이렇게 매개 변수화로 표현할 수가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은 예시 하나만 좀 봅시다. 자 이 예시는 좀 중요한 예시인데 자 우리가 어떤 걸 보냐면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라는 게 있다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6의 교점을 찾을 겁니다. 교점. 그럼 얘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데 얘 교점 못 풀면은 말이 안 돼요. 몇 콤마 몇이냐면 y에다 x 넣으니까 2x는 6이기 때문에 x는 3이고 y도 그러면 x랑 같으니까 3이라서 얘는 3,3이라고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얘를 이제부터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보면은 이렇게 생긴 x랑 y가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긴 y는 x라는 게 있을 거고 이렇게 생긴 y는 6-x 6-x가 맞죠? 가 있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y는 x랑 초록색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보니까 자 y는 x의 방향 벡터를 u1이라고 한다면 이 u1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애죠. 얘랑 평행한 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u1이라는 애는
1,1이다 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겠죠. 이해가 되셨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6의 방향 베터는 빨간색으로 표시돼 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얘를 u2라고 한다면 u2는 1,-1이다 라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자, 이 생각을 왜 하냐 부터 이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매개 변수로 좀 표현을 해볼 거예요. 얘를 직선을 L이라고 하고 얘를 M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직선 L 같은 경우에는 Y는 X고 얘를 T라고 두니까 우리가 X는 T고 Y는 T다 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M이라는 애도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라는 애를 이제부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과연 t라고 둬도 되느냐가 궁금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게 왜 t라고 두면 둬도 되냐라는 생각이 왜 드냐부터 좀 따져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긴 직선이란 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 배웠듯이 어떤 점부터 시작합니다. 이 점. 그럼 우리가 지금 대놓고 이렇게 생긴 두 개의 직선을 알고 있지만 이렇게 식을 안 주고 이렇게 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M이라는 애는 여기 어딘가에 있는 1,1을 지난대요. 1,1을 지나면서 유언하고 평행한 직선이라고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L이라는 애는 0,6을 지나면서 U2랑 평행한 직선이다 라고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교점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자, 이 교점이란 건 과연 U1하고 U2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된 거냐 라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제부터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요 3,3이라는 애는 봅시다. 3,3이라는 애는 우리가 이제 M 입장에서는 1,1에서 우리가 U1이 두 번만큼 더해지네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이 두 번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가 여기에서의 t인 거예요. 왜냐, 우리가 직선이나 방정식을 어떻게 찾았냐면 이 식에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가 x 빼기 a는 tm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y 빼기 b는 tn이었고, 그러니까 이 방향 베터에 몇 배를 해줬냐라는 게 이 실수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2라는 게 우리가 이 3,3이라는 점을 만들기 위해서 1,1에서 방향 베터를 두 번만큼 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이번엔 L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0,6에서 1,-1이 몇 번 됐냐? 세 번만큼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얘를 생각해보면 얘랑 같지가 않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t라는 게 이 우리가 어떤 구하고자 하는 점 x, y라는 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한테 주어진 점에서 방향 베터를 몇 번만큼 곱해줬냐라는 뜻인데, 우리가 이 L이라는 애 입장에서의 이 곱해준 값과 M 입장에서의 곱해준 값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t로 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다른 미지수도 줘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얘들은 S라고 둘 거예요. 그러면 M 입장에서는 매개변수 방정식, 매개변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Y는 S가 되겠죠. 그리고 X는 이게 S니까 6-X가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교점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 식과 이 식이 같다라고 둘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둘이 x로 같으니까 t는 6-s겠죠. 그리고 y끼리도 같아야 되니까 t는 s예요. 그래서 여기다 넣어주니까 s는 3이고 t도 3이다 라고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3 넣어주니까 얘 x가 3이 되고 y도 3이 되고, 마찬가지로 t에다 3 넣어주니까 얘도 3이 되고 얘도 3이 돼서 둘의 교점은 3,3이다 라고 찾을 거예요. 이게 쉽게 생각하면 어떤 얘기냐면,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직선마다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어진 어떠한 점에서 방향 벡터를 실수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실수배는 직선마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경우같이 운 좋게 같은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운이 좋은 케이스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직선의 이제 교점을 찾고자 한다면 얘를 는 t라고 뒀다면 얘는 는 다른 걸로 줘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 연립하는 게 귀찮아서 이런 짓을 하냐, 나는 그냥 이거 연립하는 게 이것보다 훨씬 쉬워 보인다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쉬운 방법을 고안하는 건 당연한 생각이니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딱 y는 x,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6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2차원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럼 얘가 3차원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연립방정식 자체도 바로는 못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개 변수로 표현된 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때 이런 식으로 다르게 잡아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미리 좀 얘기도 하는 거고, 이걸 나중에 이제 뭐 평면과 직선의 교점을 찾아라 이런 문제 했을 때도 이걸 만족하는 어떤 t라든지 s를 찾는 식으로 많이 풀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 평면이라서 바로 예시를 못 들어드리는데, 공간 들어가면은 더 자세하게 똑바로 된 예시를 가지고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딱 지으면, 우리가 직선마다 매개 변수가, 이거 변수죠 말 그대로, 우리가 매개 변수 t라고 잡았었죠 일반적으로, 가 다르다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직선마다 매개 변수는 우리가 다르게 잡아야 된다, 그거에 대한 이게 설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점은 우리한테 주어진 점 입장에서는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2배냐 3배냐 이게 매개 변수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직선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이제부터 할 거는 뭐냐, 원의 방정식입니다. 제가 하도 그림이 그래가지고 직접 준비를 먼저 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원에 또 뭐부터 할 거냐면 정의부터 볼 거예요. 원이란 중심 A, B에서 거리가 R로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겠죠. 이 정의는 다들 많이 배웠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중심이 A, B라고 찍는다면 이렇게 이었을 때 이 거리가 R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점들의 모임이니까 우린 마찬가지로 이 점을 x, y라고 잡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 점이 x, y겠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벡터에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어떤
여기에 원점이란 게 어디 있다고 쳐볼게요. 어디 있을진 모르지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생긴 벡터와 이렇게 생긴 두 개의 벡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벡터와 이 벡터가 있고, 이 벡터를 우리가 A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벡터를 X 벡터라고 할게요. 얘가 그럼 X, Y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위치 벡터에서 생각해보면 이 검정색 직선은 X 벡터에서 A 벡터를 뺀 거겠죠. 근데 그거의 크기가 몇이다? R로 일정한 XY들이다. 그러면 크기는, 자, 얘를 다시 얘기하면은 얘는 X 빼기 A, Y 빼기 B라는 점의 크기고, 얘는 루트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이 R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쵸? 이게 뭐냐면 제가 절대값 처음 할 때 절대값은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숫자에 대해서 절대값만 씌웠지만 이제 점에다가도 절대값을 씌울 수 있다 라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니까 우리는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는 기존에 알고 있던 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다르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얘를 그대로 제곱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적에서 무엇인가의 제곱은 자기 자신끼리 내적한 거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얘는 x 빼기 a, y 빼기 b랑 x 빼기 a, y 빼기 b를 내적한 거죠. 그러니까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이고, 얘는 이거의 제곱이었으니까 r제곱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위에 거는 벡터의 정의를 안 쓴 건 아니에요. 이것도 쓴 거죠. 우리가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구한다 라고 했으니까. 근데 밑에 것도 되고 어떻게 하든 똑같은 애가 나온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원의 정의란 이렇게 다양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결과값은 같고. 그래서 수학을 하다 보면은 특히 우리가 어떤 정의로부터 나온 시어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막 지금까지 그게 정의인지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다른 정의에서부터 나온 시어럼이었고 그 정의는 또 다른 게 있었다. 근데 결국엔 같은 거기 때문에 둘 다 정의라고 받아들인다.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의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불변하진 않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같은 애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는 방식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 더 볼게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이 a라는 점이 a, b고 b라는 점이 c, d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에서 가장 큰 시어럼이라고 할까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원 위에 있는 점은 반드시 지름의 양 끝으로 이렇게 이었을 때 수직이다 라는 정리라고 해야 될까요? 성질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거 다들 기억나시죠? 그럼 얘를 이제부터 생각을 해본다면, 자, 우리가 어떤 또 어딘가 있는 원점으로부터 A까지가 있고 B까지가 있고 C 여기까지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벡터를 A 벡터, 이 벡터를 뭐 P라고 할 X라고 하죠. 뭐 X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 벡터를 B 벡터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벡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색깔 할까요?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x 벡터 빼기 a 벡터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리고 200 잠시만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x 빼기 a 벡터다 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러면 x 벡터랑 x 빼기 a 벡터랑 x 빼기 b 벡터를 내적했더니 항상 수직이니까 0이 되겠죠. 이 대는 x가 의미하는 게 뭐냐 라고 한다면 얘도 1이 됩니다. 이 성질에 의해서 이해가 되시죠? 그럼 얘도 다시 얘기해서 1의 정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만족하는 x들. 우리가 1의 정의는 반드시 중심에서 거리가 r로 일정한 점들의 모임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직선의 정의가 점에서 기울기가 m으로 일정한 점들의 모임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수준에선 기울기라는 표현을 썼지만 얘가 3차원, 4차원으로 넘어가니까 방향 벡터와 평행하다라는 다른 말로 대체했잖아요. 그것처럼 원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물론 그 결과값은 모두 얘랑 얘로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얘기들 결론을 지어보면 뭔가 이상한 말 많이 한 것 같지만 쉽게 생각해서 해보면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직선과 원 또한 점들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때 자치라는 말을 처음 배웠을 거예요. 그때 이 점들로 만들어진 건데 제가 저번에 벡터를 설명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결국에는 점도 벡터다. 어떤 위치 벡터를 표현하는 거다. 그러니까 점에서 되는 것들은 벡터에서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점을 가지고 만들었던 직선하고 원 또한 벡터로 표현이 가능하다 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이렇게 좀 다른 얘기도 하면서 했던 것입니다. 자, 다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